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먹어야 나중에 키가 큰다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맞아요. 겁니다.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여러 번 들으셨어요? 예. 그렇지만 요즘 소화비만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건강상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비만해지지 않게끔 어떻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께서 많이 먹으면 그게 다 키로 갈 거다 이래서 네. 그걸 믿고 막 먹게 되는데 네. 막상 소화 비만이 건강상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소화비만이 요즘 이제 성인 못지않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말에 조사를 했을 때는 한 5.8% 그런 정도가 됐었는데 예. 2010년도 이후에 조사를 한 것들을 보면 거의 10%에 육박하거든요. 거의 이제 10년 사이에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특히 청소년에게서 비만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화비만은 청소년기 비만으로 이행하고 그리고 이게 다시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 때 비만하고 성인이 돼서 이제 비만한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어릴 때 비만하면 그 시기에 이미 고지혈증이 있다던가 혈압이 높다던가 아니면 혈당이 높다던가 지방간이 있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어린 시기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크게 보건학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문제 이외에도 정서적으로 위축된다던가 우울감이 생긴다던가 하는 심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연예인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다 마르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체형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특히 그 여학생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영양 결핍이 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참 이어진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네. 어렸을 때 그 습관이 뭐 습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미 몸에서 뭐 고지혈증, 아까 고혈압 이미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이들 보면 이 아이가 비만인지 이게 살이 네, 빠질 네. 살인지 크면서 없어질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구분하죠, 그걸? 네, 사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는 그 지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가장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 체질량 지수인데요. 성인은 대개 25라는 기준치를 사용하지만 아이들은 성별, 연령별 체질량 지수의 백분위수를 이용해서 85 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 95 백분위수 이상은 비만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각 성별 연령별 기준치가 다 다릅니다. 예. 백분위수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같은 성별, 같은 연령의 아이를 100명을 체질량 지수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85번 뒤는 과체중, 95번 이후는 비만으로 진단하는 셈이 됩니다. 되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이제 어린 나이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0이 넘는 경우, 그리고 그 이상의 고학년에서는 2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닌가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좀 평가를 해보면 좋을 텐데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비만인 경우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합니다. 네. 하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는 양을 줄여가면서 해도 괜찮을지 또 키도 안 크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이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성인은 일단은 열량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잡지만 소아청소년기는 말씀하신 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키는 크는데 그것에 비해서 체중이 더디게 늘거나 변화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고도비만이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시도하긴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먹는 양을 줄이기보다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를 하되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단순당이라던가 지방 섭취를 줄이게끔 유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주로 간식으로 많이 먹는 것들이 과자라던가 달거나 튀긴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단순당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음료수를 많이 먹습니다. 어린이용 음료수라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단순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섭취를 줄이셔야 되고요. 가족이 함께 장을 보면서 각종 가공식품에 표시된 영양 성분 표시를 읽어보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 어떤 건지 있는지를 같이 골라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수 있습니다. 사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연습을 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부모님들이 대개는 급격한 변화를 원하시고 자꾸 조바심을 가지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격을 바꾸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렸을 때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한데 어렸을 땐 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채소가 먹기 싫고 맛이 없는지. 그래서 네. 편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편식하는 아이들 어떻게 좀 해결 방법 없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식습관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정립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아주 많은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아이가 그것에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잖아요. 네. 이유식을 시작하면은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꾸준히 채소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에 노출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아이들이 대개는 채소에 물컹하는 느낌이라던가 예. 이제 씹어야 한다는 불편감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가능하면은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해서 어릴 때부터 채소의 질감이나 맛에 이렇게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생채소는 먹지 않는데 요즘 채소 말려서 많이 네. 먹잖아요. 그래서 과자처럼 해서 그 말린 거 건조 채소는 또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주 해주는 음식으로부터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부모님들이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 생채소를 먹게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주말 농장이라던가 집에 화분으로 채소를 키우게끔 해서 아이가 수확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채소와 친근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이제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아이가 어떻게든 뭐 좋아하는 음식이 채소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점점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채소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줘야겠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체중 조절에는 운동이 당연히 빠질 수가 네,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뭐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산소 운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운동을 정해 주실 때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가능하면 운동 종목을 선택할 때만큼은 아이와 상의를 해서 아이가 재밌어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이가 여러 명이 함께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이제 몸집이 크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잘 못 따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미리 따로 아이를 이렇게 좀 연습을 시킨다던가 해서 같이 이제 단체 활동을 했을 때 막 위축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덜하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비만한 아이들은 유연성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댄스 같은 것을 하면 상당히 재밌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이의 취향과 그리고 체력에 맞는 운동을 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되게 초반에 너무 욕심을 많이 내셔가지고 한 번 할 때 많이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힘들게 아이를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은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엄마가 시켰고 아주 힘들었다라는 기억이 남아서 네. 어른이 돼서도